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은 경험이다,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뭐 제 영상을 굳이 볼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하는 단계, 흔히 말하는 불인이 단계면 같이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경험이냐? 그래서 우리가 있죠, 어떤 전문가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보면 이론적인 지식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 그런 게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다, 이거죠. 경험적인 지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서는 있죠, 일단은 이론적인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안목,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지 않는다면은 길러지기가 거의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있죠, 유명한 책을 보고 세미나 참석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한 번의 어떤 매매죠, 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론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어떤 지식,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이분들은 지금은 매수할 때다, 지금은 매도할 때다, 지금은 보유할 때다,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가들은 현실적인 사실들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선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보면 거시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흐름, 이런 쪽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왜?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죠, 임장 경험을, 즉 임장을 많이 가신 분, 그렇죠, 많은 공부를 하신 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있죠, 책을 읽고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흐름이라든지 특히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붙어가지고 있죠, 아주 이론적으로 해박한 사람.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매 경험이 없으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실전 경험에는 크게 써먹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경험, 부동산 뭡니까? 보통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신 분,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을 팔고 매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채, 최소한 두 채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로 생각할 때죠, 나의 돈을 매도자의 통장에 입금시킬 때, 자, 그때의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게 아닐까, 꼭지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확신을 써가지고 지금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돼가지고 조금 기쁨에 찬, 자, 어떤 간에 돈을 입금시킬 때 그 어떤 설레임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입금을 시키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있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그런 중간에 1년의 과정,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6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을 때이죠, 그 1년의 과정. 자, 이런 과정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어떤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때도 뭡니까? 부동산은 폭락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무주택자분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그러니까 충분히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돈, 만일에 한 3억 정도의
아파트 전세. 그것은 아파트가 하락하든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든 간에 내 3억의 자산을 지키겠다는, 즉 리스크를 피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시든지 두 채를 보유하시든지 이분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렇게 투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락기든 상승기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받는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투기와 투자, 그 경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아침 9시에 사가지고 9시 10분에 매도하는 것은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지금 현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자, 무주택자냐, 자, 1주택자냐, 2주택자냐, 아니면 3주택 이상이냐, 자, 보유하는 개수가 몇 개나 따라가지고 보유하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마인드는 천차만별이다 하는 거.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을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피했는 거죠. 피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은 그와 다르게, 이론적인 거와 다르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1주택자, 자, 2주택자, 자, 이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상승했을 때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는 있죠. 엄청나다 이거죠. 자, 만약 하락기가 봤을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2주택자 이상인 분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어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희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한 거다 이거죠. 탓할 것도 없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택에 대해서 무한 책임만 생각하시면 투자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 상가 같은 경우에죠,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거죠. 현금 흐름, 즉 안정적인 월세 흐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따박따박 월세가 나온다. 이 따박따박이라는 말이죠, 뇌리에 조선시대입니까? 노비가 몸에 인두로 노비라는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 뇌에 현금 흐름,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는 이 말에 상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상가를 한번 운영해가지고 공실이 생기게 되면 이 공실로 인한 그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도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공실에 대한 두려움. 자, 이것도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다 이거죠. 아무리 책을 10권, 100권 읽어본 한들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토지,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공부를 했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경험을 했는 게 토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죠. 로또를 맞아본 사람은 다른 건 아파트고 상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로지 토지만 하는 토지. 그렇죠. 그런데 하늘 땅과 있죠. 보통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꼭대기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땅, 예를 들면 한 2만 평 되는 거 있죠. 2천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한 10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자, 이런 땅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쓸모가 없죠. 물론 쓸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이 산에 들어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경우. 이 경우가 아니면 하늘 땅, 이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세금만 나오는 토지. 이런 토지는 뭡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자녀가 안 하려고 그러죠. 자,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권리분석, 경공매 과정, 흔히 말하는 경공매 과정, 6주 과정 혹은 6개월 과정 이렇게 하죠. 사실 경공매 과정 6개월, 6주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리분석 있죠. 권리분석 하려면 한두 것도 없지만
토지를 매수하는 데는 길어야 제가 볼 때는 뭐 하루,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하면 됩니다. 5분. 복잡한 것은 안 건드리면 되죠. 안 건드리면 됩니다. 한 5분만 합니다. 5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목을 키우는데 6개월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공매 과정 해가지고 6주, 6개월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물론 공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부동산과 조금 비유가 약간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원리는 조금 알죠.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엔지니어와 연구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부동산은 경험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봤고, 제가 토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 번씩 여는데 관심 있는 분은 여기 보면 있죠. 커뮤니티에 보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참석하실 분은 참고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